네, 일단 같은 거 세 번 얘기하려니까 뭐가 잘 모르겠네요. 요거를 백업을 일단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따가 여기다가 막 이런 어떤 데이터나 막 이런 것들을 넣은 다음에 다시 원래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백업을 하나 해놓을게요. 그때 배우신 것처럼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 네. 왼쪽 오른쪽 하단에 이거 누르시고 백업 누르시면 예, 해당 폴더에 이렇게 백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완전 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하나도 없고요. 오늘 데이터로 일단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네. 왼쪽 상단에 이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 업데이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네. 원래는 업데이트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면요. 네. 비밀번호 0 4개 누르시고 입력 누르시고 여기 시스템 앤드 ODBC라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도 비밀번호는 똑같습니다. 네. 0 4개. 지금 들어가는 0 4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실 거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음, 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바뀔 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 버전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 설치된 버전이 22년 10월 23일 날 제가 첫 번째로 컴파일한 버전이에요. 이게 네. 그 버전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지금 로컬은 22년 10월 23일 버전이잖아요. 네. 지금 서버도 사실 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업데이트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봤자 이제 로컬에 있는 특정 파일이 막 깨졌거나 이러면 이제 저걸 받아서 그냥 파일을 덮어 씌우는 효과는 있는데 업데이트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 드린 파일은 뭐냐? 여기 서버에 올라간 건 사실 알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테스트까지 어느 정도 진행된 음, 이제 대리점에 좀 나가서 이거 괜찮네요라고 하면 이제 서버까지 딱 올라가는데 네. 그 전까지는 우리 게임도 베타 버전이라고 해서 아직 좀 뭐 오류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버전들 있잖아요. 테스트가 필요한 버전들 그런 버전은 제가 오늘 드린 것처럼 그렇게 파일로 그렇게 드려요. 음,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테스트하고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오류가 나타났을 때 해당 문제점을 수정을 해서 이제 요거 이제는 뭐 안정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서버에 올리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얘가 서버가 아무래도 그 FTP를 사용 안 하고 HTTP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느릴 수 있어요. 음, 다운로드 그 속도가.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대리점 같은 데서도 그냥 이렇게 파일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업데이트를 많이 하시는 편이시긴 해요. 네. 음, 대신 이제 FTP 대신에 HTTP를 사용을 해서 혹시라도 막 공유기 환경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곳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J나 이런 데는 직영 매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VPN 사용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뭐 그런 매장들은 보통 FTP를 못 가져와요. 음, 예, 네트워크를 못 열 때 HTTP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할 수 있게 이제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얘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프로그램을 닫으시고 여기 있는 파일을 이제 마이트에다 덮어 씌우시면 돼요. 그냥 전체 선택을 하셔서. 근데 우리 매장에 AS를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 매장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딱 해주고 현상에서는 이상이 없어도 꼭 그 자리에서 해줄 때는 괜찮은데 돌아서서 나와가지고 시동 걸고 가고 있으면은 이거 뭐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시 원상대로 돌려야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음, 그래서 일단 먼저 덮어 씌우시기 전에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그 마이트에 있는 이 파일들 있죠. 이 네. 파일들을 먼저 이만큼 요 바깥에 있는 것만요. 폴더는 하지 마시고 네. 바깥에 있는 것만 백업 마이트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오늘 날짜로 저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날짜 그다음에 백업한 시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음, 그러면 이제 매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되돌리기가 굉장히 간단하겠죠. 이거 여기 있는 내용 그냥 갖다 덮어 씌우면 다시 되돌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백업을 한번 하시고요. 전산에서 백업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제가 드린 파일을 복사하셔서 그냥 마이트 루트에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덮어 씌우시고 이러시면 사실 업데이트는 된 건데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DB 업데이트가 또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DB 음, 업데이트. 네. 이러면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이것도 잘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왜 이 얘기했었죠? 이거 업데이트 안 하셨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음, 기능이 이게 확장이 돼 있어요. 음, 삭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 가장 이게 기본인데 일단은 뭐 포스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데이터 부어놓고 요거를 먼저 그럼 해볼까요? 아이템 임포트 하는 법. 지난번에 아이템 임포트 하는 법을 교육은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또, 기능을 하나 추가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기존 거 잠깐 해보면 네. 아이템 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엑셀 텍스트 파일 블록이가 아니라 엑셀 파일로 저장, 프레임 저장용 이걸로 해서 프레임을 저장한 다음에 엑셀이 안 깔렸죠. 네. 근데 프레임을 저장한 다음에 여기 저장된 프레임을 열어서 거기에서 뭐 상품명이랑 이런 부분 이렇게 쭉 다 채운 다음에 여기서 다시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거를 기능을 만들었냐면 아이템 관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이걸 새로 만들었어요. 음, 엑셀 블록인데 이거는 그냥 아이템명 한 줄 쭉 넣고 그 두 번째는 판매 금액 쭉 넣고 이 두 개만 넣으면 돼요. 아, 그러면 나머지는 디폴트 값으로 일단 들어가요. 네. 그래서 세부적인 뭔가 변경, 뭐 분류를 바꿔야 된다 또는 뭐, 뭐, 얘를 뭐 다른 메뉴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세부적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니까 네. 특히 구룡건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15,000개 아이템을 불러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넣기 전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 아이템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넣어드렸던 아이템들은 다 삭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먼저 삭제부터 할게요. 아이템을.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백업 하시는 이거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는 거고요.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다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근데 확장도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아이템까지 다 지울 거예요. 네. 재고 품목도 다 지우고 그 대신 테이블은 내비둘게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선불이니까 테이블 화면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자료 정리 누르시면 데이터가 싹 지워집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그리고 얘를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아까 데이터베이스 백업해 놨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지우시면 돼요. 삭제를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계점도 했는데 계점까지 다 날라갔죠? 그 네. 다음에 로그인을 해보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여기. 네. 아이템 데이터가 분류 다 지워지고 대분류 지워지고 분류 지워지고 아이템도 다 지워졌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아이템 엑셀 파일을 불러올 건데 네. 여기는 엑셀이 안 깔려 있어서 그게 불러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이템을 불러오려면 먼저 대분류도 하나 등록이 돼 있고 분류도 하나 등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아이템 관리에서 w를 먼저 하나 넣을게요. 그냥 여기는 w 이름만 나중에 확인하기 좋게 한영 전환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분류 관리에서 여기는 분류 w는 이걸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저장. 이거 근데 순위는 뭐예요? 이 순서가요. 나중에 이제 분류가 예를 들어서 국, 밥, 뭐 막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국이 원래는 첫 번째고 밥이 두 번째였는데 밥을 첫 번째다 놓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포스 들어왔을 때 국, 밥이었어요. 네. 근데 밥을 여기다 놓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 순위를 바꾸면 바뀌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분류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를 한번 다시 보면 대분류 분류는 어차피 닫았다 열어야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면 대분류 있고 분류 있고 그렇죠. 밑에 네. 아이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템을 한번 싹 불러볼게요. 제가 아침에 네. 그 구룡건재 상품장 주신 거에서 메뉴하고 이 뭐야 이 메뉴하고 금액만 네. 캡처를 하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직접 지정 이런 식으로 요거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그쪽에 엑셀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엑셀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요거 이렇게 하고 이미지는 뜨겠죠 지금 이런 엑셀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14,900 몇 가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냥 이 두 개가 다예요 A 그 컬럼에는 아이템명 B 네. 컬럼에는 그 금액 이렇게만 된 엑셀을 제가 그쪽으로 이제 넘길게요. 네. 이게 이제 그 엑셀이거든요. 근데 엑셀 모듈이 없어서 이거 불러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아이템 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엑셀 텍스트 불러오기에서 아이템명하고 판매 금액만 이렇게 있는 이걸 누르시고 확인 네 하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이거를 불러올게요. 엑셀. 엑셀이 없어서 안 되네요. 음. 엑셀이 있어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일단 엑셀 불러오는 거는 그러면 조금 이따 하고요. 네네. 라벨 프린터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근데 라벨 프린터를 한번 잡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해놨던 데이터 싹 지우고 여기까지 해놨던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하나 해놓을게요. 뭐냐? 여기서 요거는 클린 그다음에 B 클래스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프린트를 한번 볼까요? 프린트 요거는 다시 복원을 원래 거대로 해놓을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원래대로 데이터베이스 놓고 원래 아이템 나오고
라벨 프린터에 그거 USB로 연결돼 있죠. 아니요, 시리얼이요. 아, 시리얼이에요? 네. 그러면 시리얼로 여기 연동돼 있나요? 여기에? 네. 1번에 꼽아놨어요. 이거 시켜놨고요. 이 두 개가 설치되던가요? 그 왼쪽 거는 라벨이고, 네. 오른쪽 거는 라벨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설치되던가요? 두 개를 설치를 받았어요, 제가. 아, 설치를. 네, 네. 혹시 몰라서. 아, 여기 포트는 연결돼 있네요. 커먼으로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죠. 지금 그러면은 그 용지도 다 꽂혀 있죠. 네네, 다 돼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 이거를 하시려면 인쇄 속성에서 좀 조절을 약간 해주셔야 돼요.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얘가 가장 기본 이제 세팅이 이건데 여기서 그냥 요 정도 하시면 딱 좋아요. 예. 네. 인치로 하면 요거고 센치로 하면 딱 이 크기예요. 용지 크기가. 음, 그죠? 재보셨죠? 네. 예, 예. 재보시면 용지 크기가 딱 이거고요. 이건 그냥 세로로 해서 나오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뭐 별거 없어요. 다른 거는 어차피 다 뭐 진하기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아, 그다음에 여기에 혹시 이거는 설치를 하셨을까요? 바코드. 처음에 설치하실 때 마이트에서 이거 설치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거를 설치를 하셔야 나눔 폰트하고 바코드 폰트를 설치를 하는 음, 거거든요. 네네. 요거는 꼭, 왜 핸들이 또 인발리드가 나와. 일단은, 해놓고요. 폰트는 뭐, 나눔 고딕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프린터를 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라벨 프린터를. 네. 라벨 프린터 같은 경우에 일단 매장 프린터 등록에서, 어, RCP, CXL,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 확인 한번 할게요. 네. RCP, CXL. 보자. 프린터. 프린터에서 스토어 프린터. 오더 HDR 폰트. 아, 이거 추가를 안 했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원래 아까 DB 업데이트가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냥 파일로 덮어 씌우는 거 말고 DB 업데이트를 할 때 이게 원래 같이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제가 요번에 그 개발을 요걸 추가를 한 거잖아요. 네. 저 부분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테이블에서 저 테이블은 나중에 이제 아마 저랑 이제 오래 하시면 이 부분도 다 하실 거예요. STR 프린터라는 테이블에
아래쪽에 레시 레시 CXLYN. 이거 뭐냐면 그 영수증에 취소 내역을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 하는 기능을 하는 컬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영수증에 반품 내역을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 하는 컬럼이에요. 그러니까 영수증에 그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계산서. 이거는 계산서의 반품 내역. 이렇게 해서 얘는 기본값만 Y 일단은 다 보이는 거를 기본값으로 다 넣고요. 요거 이제 제가 업데이트 파일을 한번 더 드릴 건데 거기에선 이거 적용돼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네. 매장마다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요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프린트 관리, 자 오류 안 나죠? 그리고 데이터 나오고 아까 제가 넣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수증의 레시피 상세, 세트 상세, 결제 상세 막 이런 걸 다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중에 영수증의 취소 내역 인쇄하고 반품 내역 인쇄,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계산서에 취소 내역 인쇄, 반품 내역 인쇄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세팅이에요. 여기는 이제 매장 프린터 관리고 프린터 장비 자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등록이 하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라벨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한 포스당 한 개만 연결이 가능해요. 네. 네, 라벨 프린터는. 왜냐하면 빅솔론 체크 함수에서 다수 프린트가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그 빅솔론 그 함수에서. 그래서 프린터명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라이버명하고 똑같이 해주면은 그걸 타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프린터 장비명에다가 제가 좀 전에 프린터명이 요거였잖아요. 얘를 복사하셔서 프린터 장비명 이렇게 넣으세요. 네,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라벨은 뭐 이런 거 다 세팅이 없어요. 왜냐하면 윈도우 세팅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매장 프린터에서 불러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 설명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왜 두 번을 프린터 등록을 하는지? 두 번? 예, 방금 지금 두 번 하잖아요. 프린터 장비 관리에서 한 번 하고 매장 프린터 관리에서 한 번 하고.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매장에 이제 포스 설치를 하는데 네. 프린터를 세 대를 설치해요. 근데 세 대가 전부 다 그 주영 정보 거예요. 만약에 주영 정보 프린터를 ADP, 요새는 ADP를 안 쓰죠. 도트를 안 쓰니까. 만약에 ADP라는 장비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장비를 세 대를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장비에서 먹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뭐 강조 값은 이거고 초기화 값은 이거고 반전 값은 이거고 이런 이제 프린터마다 이런 명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명령들이 들어간 여기다가 ADP라고 치시고 그러면 그 프린터는 ADP라는 그 프린터를 그 기초 값을 다 넣어놓은 기본 데이터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우리 매장엔 3개를 설치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등록한 이 장비의 기초 정보가 들어간 이 장비를 우리 매장은 3개 설치할 거야. 그러면 3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기초 값을 가지고 대부분의 프린터가 먹어요. 혼용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다 앱슨 프린터 방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라 그걸로 거의 통일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IBM 프린터 방식은 이 값이 되게 많이 달랐어요, 서로. 근데 요새는 IBM 프린터 못 보신 지 꽤 됐죠. 네.
IBM 프린터랑 뭐 앱슨 프린터랑 그다음에 도시바 프린터, 그다음에 세이코 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 대부분 앱슨으로 통합돼서 그걸 잘 못 느끼실 텐데 예전엔 그래서 여기에 IBM, 뭐 앱슨, 걔네 명령어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쭉 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글자 넓이도 42칸이잖아요. 네. 요새도 사실 어떤 그러니까 겸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하고 겸용 단말기 같은 경우는 프린터 겸용 단말기 42칸이 아니라 38칸짜리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좌우가 38글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글자가 있으면 만약에 이거를 42칸으로 해놔버리면 얘가 남는 거죠. 프린터가. 옆에가.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여기를 38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음, 그래서 그런 세팅들을 하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다음에 그 세팅을 해놓은 걸 우리 매장에서 몇 개 쓸 거야 이러고 불러오는 거고, 이 프린터 명에다가는 이 첫 번째로 가져온 프린터는 내 그 카운터에서 쓸 거고, 두 네. 번째 프린터는 내 주방 1에다 쓸 거고, 세 번째 프린터는 주방 2에다 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름을 정하는 음, 곳이에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겼고요. 여기에 제가 라벨 프린터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냥 라벨 프린터도 그냥 요걸로 원래 다른 이름 해도 되는데 그냥 안 헷갈리게 이렇게 할게요. 네. 저장. 연결 포스는 메인 포스에다가 연결할 거고요. 뭐 요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이게 라벨이면 윈도우 드라이버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요. 당연히 윈도우 드라이버니까 이렇게 하면 이 뒷부분은 다 없죠. 세팅 자체를 못하게 돼 있죠.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닫았다 열고. 네, 한 번에 됐으면 좋겠다. 속 안 썩이고. 아, 라벨을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아이템 관리에서요. 내가 출력하고 싶은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라벨 출력을 누르시면 돼요. 네. 예. 어? 라벨 프린터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에러가 있다는데 포트 오픈이 안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게 맞는데, 아, 제일 머리 아픈.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네. 혹시 이거 눌러보셨어요? 아니요, 안 읽어봤어요.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와요. 나오나요? 아니, 안 나왔어요. 이거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라벨 하나에 막 이렇게 이게 다 써 있는 게 아니고 라벨 여러 장에 이렇게 쭉 나와야 되거든요. 뭐 나와요? 아니, 아니, 사라졌는데? 저 피드 좀 뺐어요. 그러면 이거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어, 이번에 한번 꽂아볼게요. 매장에는 프린터 드라이버가 이게 설치돼 있었던 거 맞나요? 그거는 맞는데, 잠깐만요. 그거는 못 봐가지고. 아, 그때 제가 저기 대표님한테 매장에는 어떤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사진은 있고 매장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눌러보세요. 혹시 해보셨나요? 네네. 안 아, 나오나요?
네, 안 나와요. T400? T400. 이 매장이랑 프린터 똑같은 거 맞아요? 네, 똑같은 거 그냥 들고 왔어요. 거기 있는 매장. 매장 걸 들고 오셨다고요? 네네. 그럼 매장은 뭐 써요? 지금 오늘 안 쓴다 해가지고. 아, 오늘 안 쓰신다 그래서? T400. 그것도 안 맞았던데. 아, 제일 우려되던 상황이. 왜 대표님이 보내준, 내가 봤는데 대표님 이미지 보내준 거. 어딨지? 지금 이쪽 화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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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이쪽 화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여기서 테스트 인쇄 눌렀던 것처럼, 저도 프린터 하나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D420. 예, 예.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지금 출력되는 소리 나죠? 네, 예, 이렇게 신호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프린터가 출력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뭔가를 응답을 하는 게 보여져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아예 지금 응답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사실 되게 불안한 게, 그때도 뭐 대표님한테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빅솔론 프린터가요, 내가 TX400을 쓴다고 TX400 드라이버를 연결을 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 프린터의 버전에 따라, 생산 버전에 따라 내가 막 D420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거 찾기가 되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어? 그때 보내준 사진이신가, 이게?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저한테 남아 있어가지고, 아, 예, 이게, 근데 요 사진 말고요. 예, 그, 프린터 드라이버 화면, 윈도우 화면 찍으신 게 있어요, 대표님이. T400 깔려 있었어요. T400. T400 깔려 있었다고요? 네, TX400이 아니라? 네, T400. 근데 T400은 지금 드라이버 없으시잖아요. 네,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TX400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T400. 그 이미지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셨구나. 여기 있는 것 같다. T400. 아닌데 여기도 없는데? 시리얼은 혹시 확실히 인식하는 거 맞죠? 네네. 네, 그거는 일반 프린터로 혹시 테스트 해보셨나요? 일반 프린터? 잠깐만요. 네, 일반 프린터 한번 1번 시리얼에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SLP T400이라고 하셨죠? 설치되어 있던 게. 네. 여기 드라이버는 일단 찾았어요. 요거 제가 여기서 다운로드 받고요. 그쪽으로 넘겨드리면 되니까. T400은 이렇게 하고, 예, 프린터 연결하셨어요? 잠깐만요. 예. 연결하시면, 연결하셨나 보네. 잠깐만요. USB, USB 다른 거. 이게 어떡하죠? 그렇습니까?
여기선 테스트 안 돼요? 어디서요? 여기서. 또 1번으로 바꿔가지고. 아, 여기는 포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여기는 지금 윈도우 드라이버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 프린터. 아, 그냥, 프린터요? 네. 아, 프린터 테스트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컴1에 연결하셨나요? 네네. 어, 여기 윈커머 CX 설치 안 돼 있나요? 어떤 거? 윈커머 CX? 그렇지 않겠나? 윈커머 CX가 잠깐요. 에러가 났거나 꼬였거나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 포트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지금 포트가 이상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잡을까? 보여줄게요. 컴포트 1이 지금 이상하거든요. 아, 얘 때문에 열려 있나 보다. 그러면 얘를 포트를 자, 기본 프린터 속성 포트 얘를 일단 다른 걸로 좀 옮겨 놓을게요. 네. 한번 그다음에 얘를 요거 혹시 지워도 되나요? 네. 네, 지울게요 그냥. 괜히 헷갈리니까 요거 삭제. BPLZ는 뭔가 다른 장비일 것 같은데. 포트, 네, 컴3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케이 포트 열고 파일 전송 하나 해보면 일단 포트는 문제 없네요. 네. 컴포트 1 일단 문제 없는 거 확인됐고요. 그러면은 저 라벨 프린터가 아까 작동을 안 했던 거는 프린터 속성에서 포트를 다시 컴1으로 바꾸고 네 여기는 뭐 이거 얘네 저 뭐야 이 속도랑 이런 거 혹시 네. 지금 뭘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거기 프린터에 딥 스위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예, 그 딥 스위치의 속도랑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게 9600이 아닐 것 같은데. 뭔데? 그래서 이 시리얼보다 사실 그 USB 방식이 좋은 게 저런 걸 체크를 하나도 안 해도 되거든요. 꽂으면 되니까. 11만 5,200이요. 11만 5,200. 네. 네. 어디 갔어? 예. 그다음 뭐 이런 거 데이터 비트나 이런 건 체크 그냥 안 할게요. 거기 혹시 있나요? 체크하는 게? 잠깐만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나, 오케이. 근데 종이. 이게 왜 다 잘렸어? 한 번만 더 뽑아줘.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네. 뭐 응답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 네네. 예. 응답만 하면 돼요. 봅시다. 아, 속대기지 말고 대라. 제발. 될 거예요. 아, 라벨 프린터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이유가 있다. 프린터 관리. 여기서 TX400 맞는데? 라벨을 혹시 모르니까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컴퓨터 장비에서 여기를 라벨 프린터를 갈 건데
이거 맨날 헷갈려요. 프린터 속성하고 인쇄 기본 속성하고 복사해서 네. 하고 예 한번 포트 오픈을 못 시키네. 포트 오픈을 못 시키네. 이거를 이 상태 체크는 얘네 그 빅솔론에서 준 거를 호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가 포트 오픈을 못 시키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여기서는 일단 포트는 연결을 했었고 이거를 가상으로 가는 게 아닌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포트 1이죠? 그럼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강제로. 여기다가 제가 이걸로 열어서 그거에 돼 있으니까 열려 있구나. USB도 있는데 USB 꽂아 드릴까요? USB 한번 꽂아 보실래요? 잠시만요. USB 좀 꽂아놔 주세요. 오케이. 응? 오케이. 이게 USB 꽂으셨어요? 네, 꽂아놨어요. 네. 그러면 USB를 꽂아 놓으셨으면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래서 얘가 그냥 같이 깔려버리네? 그죠? BPL 저게 뭔지 몰라도. 네. 이거 컴1이 아니고 요걸 거예요. 그죠? 지금 새로 설치된 거. 네. 그렇게 되면 네, 나와요. 응답 됐고. 자, 봅시다. 그러면 프린터 관리해서 장비 관리에 TX400 오케이 석센스. 진작에 이걸로. 근데 아까 시리얼이 왜 자꾸 이렇게 응답을 안 하지? 요거는 그냥 뭘 눌렀길래 한글로 바뀌었어? 응? 라벨로 이름 해놓고 요거 윈도우 드라이버 언더코스 메인 코스 저장 라벨로 해놓고 이렇게
방금 전에 뭐 소리 안 났죠? 네네, 아무것도 안 해. 이걸로 바꿔버려. 왜 이름을 인식을 못할까? 이름을 인식을 못하네? 이름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혹시 요거 포스 재부팅 한번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재부팅을 하고 다시 한번 연결해 주세요. 네. 재부팅 끝나면 네. 아직 그럼 전화는 끊지 마시고요. 네네. 네. 재부팅 되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거를 해가지고 응답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 T400 드라이버를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네. 똑같네요. 그 번호가. 지금 연결되셨죠? 49 아까 90 808 이거 맞죠? 네네. 네.
개발했던 거 지금 열어보고 있거든요. 엑스포트 메뉴에 파일 임포트, 라벨 프린트, 라벨 프린트. 라벨 프린트 픽솔로 기호 프린트. 지금 라벨 프린터 이름을 제대로 가져오는지 확인을 하려면 네. 제가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살짝 바꿔서 거기다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라벨을 먼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에 끊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라벨 프린터는 조금 이따가 교육 끝나고 그러면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네. 나머지 교육 그냥 진행할까요? 네. 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 다음에 라벨은 제가 여기 프로그램 제가 수정해서 그쪽에 넘기고 저한테 이제 원격을 해놔 주시면 어차피 라벨 그 출력되는 소리가 나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연락드려서 나오는지 봐주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아니면 이게 막 컴파일하고 수정하고 이러면 막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냥 일단 라벨 프린터는 연결된 거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다음 거 진행할게요. 대표님, 5분만 좀. 화장실. 그러시죠. 네. 네. 아, 네. 그럼 다녀오시고 전화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데이터를 붓겠습니다. 아, 엑셀 있는 곳에 연결해서 붓기로 했죠? 네네. 아, 그랬죠? 그러면, 엑셀 있는 데서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겠어요? 네, 불러드릴까요? 네, 잠깐요. 얘를 끊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를 더 할 수 있나? 하나 더 할 수 있구나. 예, 불러주세요. 595 595 529 529 890. 890. 예, 여기서 저 화면을 축소로 좀 바꾸고요. 내리고, 요 견본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 접속은 되고요. 접속 왜 안 돼? 혹시 이거 설치하실 때 서버로 설치하셨나요? 서버를? 클라이언트로 설치하셨나요? 설치하실 때 왜 옵션이 있잖아요. 서버냐 클라이언트냐. 기억이 안 나네.
DB가 안 도는데요, 지금? 설치가 된 것 같은데? DB 설치 안 됐다. 그쵸. 이 껍데기만 설치됐네요. 얘 뭐 보안 그게 되게 강하게 적용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떴거든요. 그 말이 네. 떴는데, 그 재부팅 하시고 해야 되는데. 재부팅?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쫙 뜨잖아요. 되게 글씨 많이 나오는 게. 네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보안이 너무 강력해서 그걸 풀어야 뭐 MS SQL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글이 쭉 나왔을 거예요. 떴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거기서 조정을 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재부팅을 강제로 해주시고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제가 재부팅을 못 해요. 그 아, 인스톨러에서 그러면 재부팅을 하시고 이걸 다시 시도하셔야 되는데 거기 아, 그렇게 써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거 잘 안 보시죠? 음, 그러면은 이걸 또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 거 DB를 넘겨서 하는 것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음, 이 데이터를 갖다가 임포트 시키는 장면은 그렇게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임포트 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로딩 바가 쭉 가면서 이렇게 화면에 딱 펼쳐지고 저장을 딱 누르면 그 이렇게 재고 관리 품목이랑 매칭하겠냐 이러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그때 그러면은 재고 관리에도 등록을 하고 이 품목 매칭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 끝이에요. 음, 데이터를 입력하면 네. 그, 근데 그거를 대표님 컴퓨터로 공유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으로 그럼 해주세요. 제 거? 네, 제 거요. 네, 제 거, 그 보여드리는 거. 네. 그렇죠. 보여드리는 건 보여드리면 되는데, 요거를 일단 원격을 다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울 효과 나가지고, 그럼 끊을게요. 원격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돌거든요. 네, 그러면, 한 개를 끊었고. 네. 아니, 둘 다 끊으세요. 둘 다 끊으시고, 제 네. 거 번호가, 네, 불러드릴게요. 안녕. 네. 네, 잠깐만요. 네. 네. 803 803 354 354 네, 900. 900. 네, 네, 들어보시고, 어, 어, 네,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여요. 그러면, 자, 여기 붙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건 필요, 혹시 지금 이 포스 화면 나오는 거 쪽 보시고 계시죠? 네네네. 다른 쪽 나온 거 아니죠? 네네. 네, 어쩔 때는 다른 쪽으로 막 화면이 연결될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비어있는 걸로 복원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분류하고 대분류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 재고 관리 쪽에도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품목이. 네. 분류하고 구매처, 제조사 뭐 이런 것만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아이템을 한번 불러와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요거 네. 엑셀 텍스트 파일 불러오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임포트할 엑셀 파일 형식이 그 A 컬럼 거기에는 아이템명, B 컬럼에는 판매 금액만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요거를 밖으로 좀 꺼내 볼까요?
요거를 저 밖으로 좀 꺼내놓고 얘를 요거 한번 엑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네. 여기는 A 컬럼에는 상품명, B 컬럼에는 금액. 저거는 꼭 텍스트형이어도 상관없고요. 숫자형이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네, 그래갖고 14,931개의 로우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뭐 불러와 보면 열기 하면 개수가 많지만 생각보다 금방 불러와요. 네, 이제 불러왔죠. 14,931개 불러왔죠. 네.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기본으로 데이터가 다 들어간 거고요. 여기만 이제 상품명하고 금액 부분만 이제 쭉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저장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이때 이걸 재고 관리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자동 등록할 거냐고 물어봐요. 네. 네. 예 하시면 여기는 재고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 예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저장은 이제 끝났고 이제 재고 품목 등록 및 매칭 중이라고 하는데 작업이 두 개잖아요. 네. 재고 품목 등록하고 매칭이 있잖아요. 네. 이건 제가 재고 관리할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왜 이게 두 가지냐면 우리가 외식은 파는 거하고 재고하고 다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에요. 네. 재고는 밀가루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춘장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갖고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뭐 면은 430g, 춘장은 뭐 120g, 뭐 그 다음에 기타 뭐 오징어는 몇 그램 이렇게 해서 그 레시피들이 모여서 짜장면이라는 한 그릇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짜장면이 한 그릇 팔리면 재고에 있는 짜장면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재고 중에서 그거에 대한 레시피 밀가루 430g, 그다음에 춘장 뭐 120g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당 메뉴가 빠졌을 때 팔렸을 때 매칭이라는 게 재고 품목에는 그 밀가루, 춘장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재고 품목으로. 네. 그다음에 이것들이 짜장면이랑 매칭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재고 품목 등록은 춘장, 밀가루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매칭이 짜장면하고 얘네하고 매칭이 되는 작업이에요. 그 두 번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구룡건자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겠죠. 그쵸.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곧 팔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되게 쉬운데 재고 품목을 이거랑 똑같이 14,931개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구조는 똑같아요. 재고 품목을 등록했지만 아이템에서 피스톤 1022가 팔렸을 때 재고 품목에 있는 피스톤 1022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칭이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게 좀 사실 15,000개 정도 나가는 게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말고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3만 개 정도 되면 진짜 전문 유통 포스를 써야 되고 그 서버 가지고 있는 로컬에 사무실 쪽에 서버 있고 카운터도 한 2,500만 원짜리 한 서너 개 있고 요 정도 되면 이제 한 3만 개 정도 품목 갖고 있는데 여기 그래도 15,000개 정도 품목 가지고 계시려면 철물점이 좀 큰가 봐요. 네, 커요. 뒤에 공터에 막 그 일반 그 자재 같은 것도 있고, 네네. 그런 거지. 진짜 쏠쏠하다고 그러던데, 철물점이 사실. 관리가 어려워서.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음.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안 보이죠? 근데 제가 갔다 오면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열면 이렇게 보여요. 네, 보이죠? 문제가 근데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꼭 그 포스에다가 설정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네. 뭐가 있냐면, 이 한 페이지에 14,931개의 아이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쪽에 갔다가 다시 일로 올 때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매번. 네. 그러면 뭐 지금 전혀 느려진 것처럼 안 보이겠지만 사실은 15,000개를 조회를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은 가겠죠. 네. 그래서 마이트에 있는 기능 중에 포스별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네. 아, 그 전에 지금 여기서 나는 분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분류를 이렇게 놓고 분류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분류는 없애도 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거는 마우스 여기 환경 설정 누르시고 포스 관리에서 대분류 라인 수를 0으로 바꾸세요. 음, 0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포스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분류만 이렇게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등록은 했으니까 제가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보면 얘를 아, 바코드를 안 넣었구나. 바코드 데이터가 거기 있었구나. 일반적으로는 바코드를 안 넣으니까. 요건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넣어드릴게요. 아, 네. 그 다음에 요건 테스트용으로 그냥 880,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13자리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치면 바로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다가 바코드를 읽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읽고, 플러스로 올리고, 마이너스로 내리고, 이거 키보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플러스 올리고, 마이너스 내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뭐, 저 200개 주세요. 그러면 200번을 누르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200, 요 아래쪽에 200 쳐졌죠? 네. 네, 엔터 치면 최종 개수 200개가 딱 들어가요. 저렇게. 키보드로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매장에 키보드 돼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우리 마이트에 있는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햄버거 가게예요. 네. 햄버거 가게인데 그 어떤 햄버거를 먹든 아니면 어떤 샌드위치를 먹든 콜라하고 감자튀김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시켜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분류가 여러 개 있을 때 일단 요거 잠깐 백업 좀 할게요. 네. DB 백업 한번 해놓고 요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분류 많은 애로 복원을 좀 할게요. 28일 버전으로 복원을 좀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게 햄버거고 이게 샌드위치고 뭐 이래요. 근데 햄버거를 시킨 다음에도 항상 그 콜라를 시켜야 되고 샌드위치를 시킨 다음에도 콜라를 시키고 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음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음료 따로 모아놓으니까 그럼 여기 콜라, 사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매번 누르기 귀찮으니까 여기 하단이나 여기 최상단에다가 콜라를 매번 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경우 실제 매장에서 있었죠. 이렇게 해달라는데.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매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통 대응을 하시냐. 콜라를 5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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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5개는 같은 콜라가 아니잖아요. 네. 콜라의 아이템이 5개고 재고는 물론 연동은 시키면 되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판매 분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콜라가 한 종류로 나와야 되는데 5종류로 나온단 말이에요. 분석할 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마이트 같은 경우는 아이템 관리에 포스별 아이템 구성 관리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매장에 등록된 전 메뉴예요. 근데 A 포스에서는 아이템 1, 2, 4, 5 이거 다 그러니까 1, 2, 3, 4, 5 요거 5가지만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아예 메뉴 주문도 못하게 하고 싶어. 그다음에 뭐 B에서는 기능 아이템, 일반 아이템하고 기능 아이템 이 분류만 있게 하고 싶어요. 이런 세팅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경우 A 포스에다가 어떻게 세팅하냐면 아이템 관리, 포스별 아이템 구성 관리 해놓고 이게 준비된 거, 이쪽 왼쪽이 준비된 거고요. 이 매장이 다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 포스가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포스가 이걸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집 모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이쪽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전 내역을 갖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저걸 쓸 필요도 없는데 등록을 항상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팅을 따로 안 하면 무조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업무만 추가, 특수 업무 안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이 일반 업무 중에서 일반 아이템만 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템 1 추가, 2 추가, 3 추가, 4 추가, 5 추가 이렇게 하고 다시 그냥 돌아가면 이 포스에서는 이제 이렇게만 보여요. 이 5개만 보이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지금 5개만 나왔죠. 근데 이거는 닫았다가 제가 다시 열게요. 네, 이렇게만 나오죠. 네. 제가. 이거는 지금 줄여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템 관리에서 포스별 아이템 관리 여기에서 편집 모드를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일반 아이템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아이템 준비된 거에서 추가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하나도 등록을 안 했어요. 네.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내역이 다 갖고 와요. 네. 얘는 일반 아이템인데 추린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여기는 이름을 바꿀게요. 일반 아이템이 아니고 페이보릿으로 네,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바뀝니다. 여긴 다 갖고 있죠. 페이보릿에선 아이템 01부터 05까지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아이템이지만 여러 군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별로 저 세팅이 다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었냐 하면 그 아까 우리 14,900개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첫 페이지가 항상 여기가 14,90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뭐 여기 구룡권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그 와인바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와인바에 보통 500개 정도 와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나라별 그다음에 뭐 샴페인도 있고 뭐 백포도주 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보통 손님들이 자주 찾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그냥 여기다가는 와인 전체가 쭉 뭐 나라별로 막 있지만 여기 페이보릿이라는 걸 하나 딱 만들어서 즐겨찾기 기능 같은 거죠. 네. 여기에 특정 와인들만 잘 팔리는 와인들만 쭉 갖다 놔요. 첫 번째 거에. 그러면 웬만한 거는 여기서 그냥 찾지 않고 그냥 바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잘 먹는 건 손님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특별한 걸 뭐 찾는다 그러면 내가 해당 나라를 눌러서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화이트냐 뭐 레드냐 이거 분류에 따라서 찾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아예 이름을 써버려요. 이렇게 찾을 때 가나다라 마바 이러면 이게 들어간 아이템이 한 개만 있으면 바로 주문돼 버리고요. 네. 만약에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화면에 떠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 1 하면 아이템 10부터 19까지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것도 아이템을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이템 1 이렇게 하면은 또 나와요. 네. 이렇게. 지금 요거 이해 다 되셨죠? 네네. 네. 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니까. 그래서 아까 데이터 넣는 거하고 지금 여기 아이템 하는 거 구성하는 것도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 바코드는 제가 어차피 넣어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래요? 바코드는 제가 넣어야죠. 그거 언제 14,900개를 다 넣고 있어요. 10초에 하나씩 넣어도 그 149,000초인데 14,900초인데 종일 넣으셔야 되는데 하루가 14,400초 아닌가요? 하루가 24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네, 그쵸. 그냥 끝난 거죠. 요건 그냥 제가 쿼리로 쫙 넣어드릴 테니까 아,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재고 관리 아까 어차피 제가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끝났어요.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이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구룡건재 걸로 바꿀게요. 네. 네, 여기까지 아까 제가 했던 게 여기까지 했죠. 이거 지금 제가 막 데이터베이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거 잘 활용하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 등록해놓고 네. 백업해놓고 네.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점주가. 네네. 그럼 그럴 때마다 또 백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백업하고 싶은 위치에서 하시면 돼요, 그냥. 아, 네. 네. 내가 굳이 뭐 백업을 안 해도 되는 막 들어가셔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원래는 예약 기능도 있었는데, 네. 약간 뭐 매주 월요일 또는 뭐 로그인 할 때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복잡해 다 빼버렸어요, 그냥. 아, 사실은 내부에는 있어요, 로직이. 근데 포스가 너무 복잡해 보여서 다 뺐어요. 그러면 지금 구룡건재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재고 품목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걸 팔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재고가 우리 마이트는 되게 간단해요. 혹시 OK는 재고가 정산하시나요? 재고 정산 있나요? 개념이? 재고 한번 제가 보여주시면 제가 있는지 없는지. OK에. 아, 오케이에. 예. 거의 쓰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 말고는. 근데 OK 같은 경우는 지금 쓰실 때 재고 정산이 있는지는 혹시 모르시죠? 네. 네. 아마 재고 정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3년 전 그 이후는 모르겠는데 네. 그 데이터로는 재고 정산이 없는 건 없을 거예요. 포스가. 근데 저희는 재고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 재고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제일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재고 관리에서. 제일 알고 싶은 게 지금 몇 개 갖고 있냐. 그렇죠. 네, 지금 몇 개 남았니?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입고된 게 몇 개야. 그리고 오늘 출고된 게 몇 개야. 이거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입고될 때 우리가 입고될 때 구매를 보통 해서 입고가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구매 입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입고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출고 같은 경우가 출고될 때 보통은 팔려서 출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죠? 판매로 출고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든가. 네. 실재고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나사가 22mm 나사가 100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쭉 실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98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 2개에 대한 거는 망실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손망실로. 그러면 오늘 그 손망실 2개가 딱 들어가면서 100개로 원래 체크가 돼 있었던 게 실재고 조사를 오늘 하니까 그 22mm짜리 그게 2개가 손망실이 돼서 현재 98개가 있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가 맞죠? 네. 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에서 재고 품목 등록하고 이 재고 품목이랑 이 실제 팔리는 아이템이랑 매칭시킨다고 아까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매칭 과정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피스톤 22하고요. 네. 여기에 있는 피스톤 1022하고는 다른 애예요. 위에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짜장면이고요. 이 아래에는 부속품. 그쵸. 여기는 그가 왜 자꾸 밀가루가 자꾸 생각이 안 날까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밀가루, 그다음에 춘장, 그다음에 또 뭐 양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개의 아이템에 여러 개의 재고 품목이 막 들어가서 이거 하나가 탁 팔리면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쏙쏙쏙쏙 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예. 근데 여기는 1대1이잖아요. 그렇죠. 꼭 매장에서 콜라 사이다 파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여긴 그냥 1대1이에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음.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가 매칭하는 곳이에요. 그게 보통 아이템을 하나 등록하면 그 아이템을 이쪽 그 품목 관리해갖고 품목 등록해주고 그 매칭까지 해주는 게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아이템을 등록을 해요, 새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새로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를 등록을 한다 쳐요, 그냥. 네. 지금 위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한 화면에. 거기다가 내가 지금 막 녹화까지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픽 카드가 10년 된 노트북이라 그래갖고 저장을 하잖아요. 네. 저장을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새로운 거 저장할 때마다 예 해주면 자동으로 재고 품목까지 등록하고 매칭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 등록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럼 재고 관리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네. 일단 팔아볼게요. 그냥 아직 하나도 안 팔았잖아요. 입고를 안 하고 팔아요? 입고 안 하고 팔아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로 빠져요. 네네. 예, 굳이 입고를 이걸 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만약에 매장 관리에서 재고 관리 사용을 이렇게 빼시잖아요. 네. 시스템이 한결 원활하게 돌아가요. 왜냐면 내가 재고 체크 안 하니까. 예. 근데 우리는 할 거니까 이거 그냥 체크된 상태로 두고요. 제가 여기서 뭘 팔 거냐. 아까 그거 1022 이거 1022를 누르니까 네 자리가 지금 그걸로 돼 있나 보다. 여기 보면 이 자리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그게 휴대폰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얘가 생각을 했나 봐요. 여기서 아까 그게 이름이 뭐였죠? 맨 위에 게 구형 건질 거 보고 피스톤 102 거기다가 피스톤 102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팔게요. 네. 그 다음에 팁쇼 목공 이 종류가 많은데 14인치 팁쇼 목공 80T 중 19,000원짜리 요거 한번 팔아볼게요. 이거 2개 요렇게 한번 팔아볼게요. 저장했어요. 그러면 재고 관리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 출고가 2건 생겼죠? 네. 네, 5개, 2개 정상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쪽 출고 쪽에 이렇게 보면 출고 쪽에도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재고 관리는 입고 출고가 다 나타나요. 이거는 출고된 것만 보는 거예요. 네. 이건 입고된 것만 보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따로 있냐면 출고 등록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입고 등록 같은 경우 우리 물건이 올 때 한 번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안 보고 그 물건을 이렇게 계속 찍어요, 그냥. 그러면은 이게 마크가 있으면 하나 찍힐 때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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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요. 네. 그러면서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찍으면. 그리고 숫자 딱 치고 그러니까 하나 찍고 몇 개의 개수 숫자 찍고 엔터 딱 누르면 하나가 띵동하고 들어가고 다음 거 찍고 개수 딱 누르고 엔터 치면은 그거 들어가고 띵동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고
제가 실재고 조사를 현 재고를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면 개수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벌써 위에 딱 나왔죠. 네. 현 재고가 마이너스 5예요. 다 0에서 시작했잖아요. 0에서 시작하고 판매가 출고가 5개, 2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재고가 5개, 2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입고가 됐어요. 네. 만약에 피스톤 1022가 그러면 입고 등록에서 그 피스톤 1022를 입고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피스톤 1022가 수량이 100개가 들어왔어요. 구매 금액은 5,000원이에요. 구매처는 뭐 해줘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렇지만 자, 이러고 이제 오늘 입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실재고 조사를 한번 보면 물론 여기 현재고를 한번 보면 뜨네요. 예, 바로 여기에 100개가 떠서 현 재고가 95개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프린트를 할 수 있고 엑셀로 저장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그 피스톤 102가 그러면은 95개가 있나? 그리고 막 세봤더니 94개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상태에다가 94라고 써요.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냥. 현재고가 94로 바뀌었죠. 네. 실재고 조사 시에 로스가 마이너스 1개가 발생한 거예요. 음. 실재고 조사를 했더니 한 개가 없더라. 얘는 망실 처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는 세부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나와요. 손망실 관리 쪽에서. 이건 한 방에 보는 거잖아요. 한 화면에. 네. 네,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여기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어디 갔어? 아, 여기 실재고 조사 시에 마이너스 해놓은 건 여기 나타나네요. 요거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등록하는 거. 하나가 깨졌어 이러면서 여기다가 피스톤 102가 로스가 났는데 애드가 됐냐 로스가 났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구매 금액은 얼마였고 식품이었는데 뭐 깨져서 버렸어 이렇게 막 써놓겠죠. 그리고서는 딱 저장을 하면 현재고 조사에서 다시 또 로스 쪽에 하나가 발생을 해서 93개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냥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재고 관리가 간단하죠. 네. 아마 이 정도면 엄청 간단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수발주 관리 안 쓰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나중에 수발주 관리를 혹시 하신다면 나중에 본사 프랜차이즈랑 이제 매장이랑 수발주 항목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웹도 제공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예, 이제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쓰셔도 되고 요거 이제 재고 품목은 어차피 여기는 품목 관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넣어 놓으면 그러니까 제조사나 구매처 이런 분류는 내가 봤을 때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긴 크게 문제 없고 요 부분만 좀 보시면 되겠네요. 할 것 같은데 해야지 그거 사업자 아마 계산서 이런 거. 그거는 여기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기랑 상관을 하게 되면 제가 안 그래도 처음에 고민을 한 거예요. 네네. 이거 재고 관리랑 이거 연동을 해야 될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계산서는 그냥 계산서대로 갑니다. 계산서는 제가 저번에 교육해드렸죠. 네네네. 그거는 그냥 여기에 있잖아요. 네. 그 계산서 여기 거래처 관리 여기에 그냥 있잖아요. 재고 관리랑 상관없이. 네네. 아까 저거 거래처는 그냥 그 보통 구매처 제조사지. 여기 거래처 관리는 여기 거래명세서에 있는 거래처 관리는 사실 판매할 때 쓰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고 관리에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죠. 보통은 판매할 때 쓰시는 거니까 같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다 되셨죠? 네. 네. 그럼 다 했네요, 오늘? 뭐 별로 안 걸렸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바코드 얹어서 데이터 넣어드리는 거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거랑 네. 뭐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요거 이제 납품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벤사랑 이런 거 다 등록해야 되는데 벤사 어디 쓰시죠? 코벤 거 써요. 코벤. 네. 코벤은 여기 지금 혹시 코벤 장비 있으세요? 네, 있어요. 한번 붙여보세요. 아, 그럼 원격을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일단 붙이시고 저 원격 좀 해주세요. 네. 에이전트랑 단말기랑 두 개 다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단말기? 리더기만. 아, 그러면 에이전트만요? 네. 어, 요거는 제가 이제 끊고, 그럼 원격을 이제 불러주셔야 되니까, 제가 이 원격은 종료할게요. 네. 네. 원격 불러주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네. 495. 아, 아까 그거 맞죠? 869. 네네. 네. 8 제가 지금 접속 시도 중입니다. 됐고요. 장비는 끼우셨죠? 꽂아놓은 지금 TR고. 붙었을까요? 네, 됐어요? 네, 원격 했어요? 아, 원격은 뭐 아까 연동됐죠? 네. 네. 어, 혹시 그 에이전트를 갖고 계신가요? 네. 네. 에이전트 그럼 설치 진행해 주시고. 클릭해. 클릭하면 된다.
소리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전에 꺾은데. 뭘까? 아, 그리고 아까 라벨이요. 네, 그 바코드까지 나온 거, 네. 그 사진 찍어서 저 카톡으로 저 전송 좀 해주세요. 버렸는데. 다시 하나 더 찍으면 되죠. 뽑아서. 네네, 뽑아서. 왜냐면 그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제가 파악을 해야 하고 수정을 하니까 잘린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여기서도 리더기로 한번 읽혀봐야죠. 아이머신이요? 아, 여기에 그거 있어가지고, V포스. 아, USB가 인식을 못해서. 아. 아이디랑 이런 거 입력을 진행해 주세요. 네. 이렇게? 여기 이슈야. 여기도 안 되던데. 되네. 장비 인식 아직 못한 것 같은데? 아, 키를 아직 다운이 안 받았구나. 네. 아, 혹시 거기 거 하기 전에 네. 그 대리점 거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포스 거. 네. 그냥 에러 나도 괜찮을 아이디 하나 넣어주세요. 테스트 아이디나 아니면 우리 스마트포스 거 아이디를. 아, 혹시라도 테스트하다가 문제 생기면 언제라도 강제 취소할 수 있는 네, 아이디를 테스트하실 때는 언제나.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포스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아이디. 네. 가만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아이디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테스트 아이디를 넣으시거나. 잠깐만, 제가 여기 지금 테스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갖고 계신가요? 네, 잠깐만, 있는 거 보려고요.
단말기 번호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킷다운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순서가, 그거를 넣으셔야 되겠네요. 단말기 번호, 보안 리더기 시리얼 번호까지 넣어야 돼요. 저장했어야 돼. 그거 넣어보고 계세요. 잠시만요. 여기 따줘? 되셨나요? 아니요. 하고 계시구나. 나는 이런 세팅은 없었는데? 개발할 때? 뭐 이런 것도 생겼나? 이거- 저, V포스 생겨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이거 안 보고 있을게요. 내려놨어요. V포스를 2018년에 만들었는데 대리점 한 군데서 쓰시다가 다른 데로 안 때문에 보셨거든요. 그래갖고 더 안 써가지고 그 이후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다 됐어요. 화면 중이구나.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인식하나요, 여기서? 네. 1, 2, 3, 4죠. 네. 하고 1, 2, 3, 4 아닌가? 예, 한번 닫고, 이건 뭐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고. 포트 2번. 이게 저건가 봐요, 시리얼? 네, 시리얼이요. 네, 2번. 네,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에서 이제 세팅하실 때 이건 이제 리더기는 포스마다 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 관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일단은 잠겨져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잠궈 놓은 이유는 이 마이트를 혹시 A 대리점에서도 쓰고 B 대리점에서도 쓰는데 네. A 대리점에서 뭐 짜장면집을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B 대리점에서 갑자기 가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꾸고 자기 거 밴만 딱 바꿔갖고 쓰는 거를 막으려고 여기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누르면 0000이거든요. 네네. 보통은 이제 아까 여기 비밀번호 바꾸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대리점 자체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쓰세요. 음. 네. 물론
이제 대리점끼리 그런 싸움이 났을 때는 물론 저는 원래 계시던 대리점 편이에요. 무조건.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행위를 대리점에서 하면 이제 그 대리점이랑은 안 해요. 거래를. 근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그 말씀은 드리죠. 네. 네, 같은 우리 회원사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이러고. 네. 이렇게 하고 캣 아이디가 아까 몇 번? 제가 넣어놓을게요. 네. 자, 코베는 이거 설정 못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단말기는 개발 안 돼 있나 보네요. 에이전트만 돼 있나 보네요. 네. 설정하고 에이전트 기동을 한번 해보면 에이전트가 그냥 네, V코스 이미 있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죠. 됐고 그럼 한번 테스트로 행위를 한번 내볼게요. 아, 데이터가 하나도 없네. 일단 아까 다 지웠나봐요. 다 지운 데이터인가봐요. 헐, W도 없네. 만들면 되죠. 직접 계산. 이거 카카오뱅크 체크네요. 네. 네, 특이한 거네. 네. 네, 일단은 카드는 문제 없고요. 저거 달렸나요? 아니요, 사인패드. 안 달았어요. 그럼 5만 원 이상 해봤자 소용없겠네요. 네네. 테스트를.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강의한 건 조금 쉬워서 괜찮은데 저번에 강의했던 게 조금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리고 메뉴하고 네. 저번에 메뉴 그 놓고 동영상 올려드렸잖아요. 네. 사실 오늘 게 더 복잡한데? 오늘 거는 좀 쉬운데요. 그래요? 네. 그때 게 오히려 좀 평범한 거고 오늘 게 조금 특이한 건데 우리 마이트 거만 해. 그때 했던 거는 다른 포스도 다 갖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네네. 네, 그래서 그 지금 한 개 다운 받으려고 하는데 네. 그 테스트 하려고 뭐 다운받으려고? 마이트. 마이트 다운 받으시면 되죠. 근데 뭐였더라, 뭐라고 떴는데 아까. 뭐라고 떠요? 혹시? 한번 따라. 잠깐만요. 이거는 에디트 모드 없애시면 다시 돌아가고. 떴어요. 아까? 금방. 다운을 혹시 어디서 받으셨나요? 노트북에 깔아서 네. 좀 테스트를 좀 하려고 가서. 네, 뭐 다운로드는 언제든지 받으셔도 되는데 어떤 URL로 받으셨어요? 마이트 홈페이지. 아, 홈페이지에서요? 네네. 저번에도 홈페이지에서 가르쳐 줘가지고. 네네. 거기서 받으셔도 쭉 받으실 텐데. 맨 밑에 한글 버전. 네, 요거요. 네. 예. 설치 안 되던데. 그냥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네. 네, 다운로드 되네요. 아니 SQL 깔 때 네.
뭐 한 개 떠가지고 아까 그 뭐지 보안 뭐 해가지고 아, 그 보안 그거를 한다는 얘기고 그거 잘 읽어보시면 네네 이거 보안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서 제가 이 보안을 없앨게요. 네 재부팅 후에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 네네네네 얘기는 그 과정에 메시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그 보안을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대로 확인 누르시고 재부팅 하신 다음에 다시 깔면 돼요. 다시 설치를 하시면 설치가 제대로 돼요. 아 되네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네. 아니 이거 포스는 안 뜨던데 이거 노트북이랑 컴퓨터는 뜨네요. 아, 포스도 떠요. 그러니까 요, 윈도우 10이 떠요. 아, 텐이니까. 7은 안 떠요. 왜냐면 아, 7은 그런 보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예, 10이 떠요. 그것도 일부 그 인베디드 10은 안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음, 대부분 프로페셔널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떠요. 아, 이건 세븐에 맞춰져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개발 자체를 7에서 하기 때문에 예, 10년 넘게 쓰고 있죠. 그래서 못 바꾸겠어요, 이거를. 음, 알겠습니다. 네, 저 모르는 거 연락 드릴,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 아, 드릴게요. 연락 주셔야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요거 지금 오늘 통화했던 거 일단 녹화는 했으니까 아, 네네. 제가 최대한 한번 맞춰서 지금 중간에 안 끊기고 해야 제가 한 번에 편집을 하는데 네. 중간에 막 끊기고 이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어색할 수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유튜브에 안 올리고 네. 그냥 개별적으로 드릴 테니까 네, 네. 네. 그래갖고 완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그 아이템에 바코드 넣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작업을 한 다음에 네. 그 넣으실 수 있게 연락을 드릴 건데 혹시 지금은 퇴근하실 거죠? 그쵸, 네. 내일 그러면 제가 연락 드릴까요? 오전에? 내일 오전에 네, 아니면 1시? 몇 1시. 시쯤 괜찮으실까요? 사무실도 안 와서 아, 아예 안 오세요? 그럼 사무실에 네. 언제 오세요? 월요일 날 안 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 아, 네네. 제가 얘기한 건 월요일이었는데, 아, 내일이 일요일이구나. 네네. 깜짝 놀랐 그럼 월요일 날 몇 시쯤 오세요, 혹시? 월요일 날 9시 반에 도착은 해요. 아, 그러면 제가 그쪽 네. 그 물류 창고 쪽에서 네. 한 11시 돼야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쯤은 안 나가실까요? 나가실까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단 통화로 하시죠. 네, 어떻게 어떻게 됐건. 하면 예. 제가 해볼게. SQL을 어차피 넣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제가 그냥 쿼리를 드려도 되겠다. 네네, 새 쿼리 해가지고 CS. 예, 그럴게요. 네. 예, 그리고 그냥 쿼리로 드리면 제가 거기에 기존 아이템 내역 제거하는 것까지 넣어서 네. 그렇게 해갖고 텍스트로 딱 드리면 그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거나 불러오게 하시거나. 네.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